다른 애들은 하루 계획 이렇게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치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딱 월요일이 됐을 때 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거를 끝내야 되는지를 위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 오히려 하루하루로 계획을 잡다 보면 너무 그 하루에 입주해서 큰 거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과목별로 어떤 거를 끝낼지 이런 걸 목표를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막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이런 걸 적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거를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과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많이 복습을 하겠다, 아니면 기출을 이 지문을 다시 분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문제집을 몇 권을 끝내겠다, 아니면 문제집이 좀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이렇게 쓰면서 이런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끝내야겠다 이렇게 썼던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대충 했던 과목이기는 한데 적어도 하루에 20분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고,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에 과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주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랑 삼수 때랑 마지막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재수랑 삼수 할 때는 대종 학원에 다녀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자습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국어 그 수업 시간 외에 한 1시간 반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서 좋진 않았던 것 같고, 마지막 수능을 볼 때는 제가 이미 국어가 가장 약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 3시간, 4시간 이상을 거의 국어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마지막 수능에 제가 국어가 약해서 사실 그렇게 국어를 4시간씩 투자를 했던 거지, 사실 현역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는 그래도 2시간 반은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역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국어를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를 보는 건 사실 수능 아침인데 저는 오히려 오후에 공부를 하면 좀 영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일찍 가든가 해가지고 앞에 자습 시간 때 최대한 아침 때 기몽사몽 할 때 독서랑 문학 지문을 풀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아침 시간에 국어를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 대학이나 이런 거를 아이패드 배경화면에 해놨었던 것 같은데, 또 자기가 만약에 목표를 설정을 하면 사실 그 목표밖에 안 보여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현역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게, 대부분 주위에서 재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수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재수는 사실 모두가 하니까 대치동을 가도 다 아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별로 재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수까지 망하고 이제 삼수를 했을 때는 좀 더 인원이 적겠죠, 재수하는 인원보다. 근데 메디컬을 위해서 삼수를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좀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삼수까지 안 되면 진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더 뒤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 목표만 생각을 하고 달려야 되는 것 같고, 현역이랑 재수 때는 유혹이 되게 많거든요. 주위에서 막 연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쉬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버텨가지고 만약에 오늘 너무 공부가 안 된다 하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노래를 듣더라도 계속 책상에는 앉아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공부가 안 된다, 번아웃이 왔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산책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좀 핸드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핸드폰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핸드폰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수험 기간 동안은 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하루 동안 열심히 달리면 자기한테 보상을 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쭉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 30분 정도 오히려 약간 유튜브나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인스타나 이런 건 저는 다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남이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나의 세계에 빠지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관심을 끄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SNS 같은 경우는 덜 하고 오히려 나머지를 하는 게 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건 국어였거든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 느끼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가장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몇 등급은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국어는 사실 그런 생각도 확신이 없거든요. 난 100점을 당연히 맞겠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과목이 국어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빠르게 오르지도 않고 6월, 9월에 만약 국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면 애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저도 국어 때문에 이미 수능을 좀 좋지 않게 결과
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어에 대해서 수능날 계속 꿈을 꿀 정도로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서 이 국어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국어를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진짜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박광일 쌤 수업을 들으면 좀 그걸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은 게 저는 되게 믿음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일리나 첫 강의인가 두 번째 강의 때 내가 너네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걸 진짜 전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잘 볼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또 불안한 게 내가 수능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좀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은 1년에 한 번이고 그거로 결과가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이 크단 말이에요. 특히 현역뿐만 아니라 특히 N수가 더 부담감이 큰 게 뒤로 갈 길이 없어서 부담감이 되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못 볼 거야 이런 것보다 무조건 잘 볼 거야 그리고 끝나면 난 이걸 해야지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더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저는 수능 만점을 받아서 유퀴즈에 나가서 더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 약간 이런 극단적인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좋은 생각만 하려고 마지막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N수를 하는 애들 보면 되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은데 저 또한 그랬고 좀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부모님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고 주위의 시선도 있으니까 많이 기가 죽어 있는데 결국 본인이 N수를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면 진짜 그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나면 너가 막 3수를 했느니 4수를 했느니 그거를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학을 가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N수라는 그 숫자에 약간 몰두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면 다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재수뿐만 아니라 더 수능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 오수했다 이런 거에 좀 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목표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친구 관계 이런 걸 좀 많이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N수를 할 때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나에 대해서 떠드는 말들이나 주위에서 어떤 걸 한다더라 하면서 가장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일 끊어내는 게 N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이 오히려 N수 때 더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본인만 바라보고 달렸으면 좋겠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후회 없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N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뒤에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내가 돌아봤을 때 그냥 후회가 없도록 이것보다 더 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달려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특 문학책이랑 구주 연마에서 한 권을 가져갔는데 주위에 둘러보니까 새로운 지문을 뽑아서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 아침에 갑자기 풀었는데 틀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완벽하게 답을 다 알고 있고 지문을 한 4-5번 더 이상 본 이중차분법 그 지문이랑 문제를 가져갔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표시도 다 돼 있고 그냥 그거를 차근차근 지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평가원은 이런 표현을 했지? 이런 문장을 썼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냈지? 하면서 평가원이 내는 그런 지문이나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려고 읽기만 했던 것 같고 문제를 풀더라도 이미 다 답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틀릴 거라는 부담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수특 문화책을 챙겨갔잖아요. 거기 있는 연계 좀 제가 헷갈렸던 고전 시가나 이런 현대시 같은 경우를 한 3지문씩 읽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 시는 이 주제였지? 이 소설은 이런 줄거리였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기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따로 문제를 풀진 않았고 딱 수특만 읽는 방식으로 했고 독서만 지문을 읽고 푸는 느낌으로 근데 답은 다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전체 수능에서 가장 수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게 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1교시기도 하고 국어를 못 보면 이제 애들이 멘탈이 나가서 나머지 과목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수능 때도 사실 국어를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답에 대한 확신이 있지도 않고 찍은 문제도 있으니까 확신이 있진 않았는데 가장 착각을 하는 게 현역 애들이 아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수능 응시 장애 같은 고등학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또 얘기하면서 어렵지 않았냐, 괜찮지 않았냐 이런 대화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마개를 여러 개를 챙겨갔어요.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기마개를 챙겨간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이제 사람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기마개를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정말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주위에 답을 얘기를 하는 거나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걸 다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국어를 보기 전에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제일 긴장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좀 일정하게 해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마시는 음료수나 초콜릿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똑같이 하니까 멘탈이 그래도 덜 흔들렸던 것 같고, 계속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오히려 수능 날이라고 해서 다르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하면 덜 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끝나고 이제 수학 끝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전 되게 잘 이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물 마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당 충전도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국어 끝나고 수학 사이에 그 시간에 뭘 할지도 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가서 못 풀지가 아니라 나 이런 거 봐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수학 끝나고 이제 영어 사이에 이제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밥을 먹으면서 전 영어 지문을 풀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인만의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화장실을 갈 타이밍도 전 다 정했거든요. 그 과탐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 끝나고 무조건 화장실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세수도 하고 리프레시를 하면서 이제 돌아왔던 것 같고, 그거를 눈치 보지 말고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냥 저 화장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 오는 건 저를 추천합니다. 저는 순서가 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능에선 좀 방식이 특이한데, 언매, 이제 문학 독서 순으로 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언매를 풀 때 저는 문법 그 장지문부터 풀지 않았고 매체부터 풀었습니다. 왜냐면 전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법 장지문을 봤는데 막히면 그게 엄두가 안 나서 상대적으로 답이 딱 보이는 매체부터 시작을 했어요. 매체부터 쫙 풀고 그 장지문 2문제를 뺀 나머지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법 3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10분 정도로 목표를 잡았던 것 같고, 그 장지문을 빼고 다 풀었을 때 문학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 쭉 풀고 그 다음에 독서론부터 다시 독서 쭉 풀고 했는데, 저는 왜 이 방식을 선택을 했냐면, 제가 3수 때 수능 국어를 좀 망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독서 문학 순으로 풀었거든요. 제가 독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독서를 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독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서 제가 문학을 시간을 줄이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마지막 수능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문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박광일 쌤한테 배우기도 했고 연계 공부도 확실하게 했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문학을 빨리 끝내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다 독서에 투자를 하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언매랑 문학을 했을 때 내가 시계를 보면서 이 몇 분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걸 약속을 잡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다 독서를 투자를 하면 제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문학을 풀 때 만약에 이 시간 안에 안 끝났어, 그래도 난 독서를 넘어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꼭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단점인 파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저는 오히려 앞에 푸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내가 더 잘 푸는 걸 앞에 풀면 어차피 단점인 건 내가 틀릴 거니까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잘하는 파트에서도 많이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순서를 내가 더 잘하는 걸 먼저 푼다가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고 틀리고보다는 시간 운영에 있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따로 배경 지식을 배우지는 않았어가지고, 저는 학평이나 육구 수능을 여러 번 풀면 전 그걸로 배경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5개년뿐만 아니라 7개년 이상 학평이나 육구 수능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제재들로 전 충분히 배경 지식을 키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인문 예술이 약하다고 하면 그 인문 예술을 쫙 모아둔 학평이나 육구 수능을 보면 계속 주제가 겹치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정리를 하면서 좀 배경 지식을 키웠던 것 같고, 사실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배경 지식은 경제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법은 그래도 읽으면 된다고 애들이 생각을 하는데, 경제 같은 경우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도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못 풀어가 아니라 충분히 그 학평이랑 그 육구 수능이 있는 개념으로 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브랜스테우제 체제도 보면 거기에서 이자율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공부할 때 따로 개념을 노트에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공자한테 그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개념을 사용을 할 거면
왜냐하면 기출에서 나온 개념을 사용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공부하지 않고 기출 안에 있는 그 개념만 따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어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이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어휘 개념을 챙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휘 개념을 공부를 할 때면 그 수특에 있는 그 시들을 공부를 하면서 어휘 개념을 챙겼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기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어휘를 하나하나 더 찾아봤다면 그런 게 오히려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합격을 할 거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던 상황이라서 감흥이 크게 없을 줄 알았어요. 막상 또 합격증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수능을 오래 보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한 우울한 게 좀 컸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수능 여러 번 봤는데도 안 되는 거면 포기를 해야겠다, 이런 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눈물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훔치면서 이 미래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그래도 들어가면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혼자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또 다양한 과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도 많고 해가지고 너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전 좋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동아리를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도 좀 이제 키우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회생활도 좀 많이 느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학교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연합 동아리나 엄청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찾아가지고 그런 동아리를 지원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박광희 선생님이 인강 때 조교를 모집을 할 거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었고, 국어를 잘 봐서 조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굳건히 있었거든요. 바로 그 조교 모집 공지가 올라오질 않아서 폴스에 계속 매일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 시간을 가지고 계속 좀 지원서를 한 3번 정도 지웠다가 썼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말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좀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 같고, 지원서를 낼 때 좀 끝까지 좀 검토를 하고 내가 만약에 뽑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지원서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던 것 같고, 1차가 붙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제가 수능을 다 맞은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1차에서 뽑혔다고 하니까 2차에서 떨어져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좀 부담감 없이 갔던 것 같은데, 면접 때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면접 때는 긴장하지 않고 좋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랑 상담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수험생들이 가지는 고민이나 이런 거를 잘 알잖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하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특히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애들이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많이 팁을 주고, 또 다른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다 답변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학생들한테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국어의 방향성을 잘 못 잡는 애들한테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좀 기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 저도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엄청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년이 없다라는 그 말이 이번엔 진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담감은 살짝 버리고 이번 수능 안에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잘 달렸으면 좋겠고, 조금 후회를 할 행동을 하면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꼭 후회가 전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이럴 걸이라는 후회가 전 너무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발 후회 없이 좀 쭉 달렸으면 좋겠고, 본인이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사실 무너지지 않거든요. 너무 자존감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평이나 그 수능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못 봐도 난 수능 때 잘 볼 거야, 이런 마인드로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 성적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그래도 꽤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